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오전 아침입니다. 네, 이제 우리 꼬맹이들하고 선물 보따리를 푸르는 시간을 갖고서 좀 이제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또 제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구글링에서 알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 싶어서 영상을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만들어 봅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깊은 성탄절,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네, 오늘은 좀 더 심도 있는 말씀 영상을 만들어 보겠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중 가수의 항소심 제2심이 이제 닷을 들어 올리고 그 재판부가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뿡 하면서 이제 재판부가 출발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했어요. 즉 사건 번호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어느 그 장소 법정 번호도 나와 있고, 네, 언제 재판이 열린다는 요일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혹시 알아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왜 그런 것까지 얘기해 캔사스 하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미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가 출발하기 위해서 앵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붕 하고 그냥 백고동 소리를 울리면서 이 합의부 재판부가 지금 항해를 떠난 겁니다. 이제 배가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장, 그다음에 양쪽 뒤에 이런 부선장, 항해사, 이런 조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두 명이 이렇게 재판관 두 명이 이제 동승을 해서 그들이 이 재판을 운전해 나가고 결단을 내리겠죠. 그런데 아직 특별한 제출 서류나 어떤 기밀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항소 이유서 등 여러 가지 서류는 접수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제 예상한다면 첫 번째 공판 기일은 한 1월 한 하순쯤에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면서도,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것은 캔사스 하모야, 너는 집행유예가 된다는 그 증거를 얘기한다는데 왜 안 해? 아이고야, 제가 수없이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댓글을 보면은 이 집행유예의 그 개념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해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법방해, 국민적 공분, 이러한 그 법률과 전혀 다른 제3의 잣대로 들이댔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것이 안 나왔고 보석도 기각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아들으셨겠지 이랬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이제 준비한 것 중에서 빠져먹고 못하는 말씀이 있으면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먼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 한번 들어봐 보시고 이걸 기억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법까지 이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형법 제 62조에 보면 집행유예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1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선고할 경우에 이런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그러니까 벌써 김호중 가수는 집행유예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요것을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51조가 뭐야? 이렇게 보니까 양형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범행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것은 형법이라는 최고의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총체적인 개념에서의 집행유예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할 것은 이것의 하위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판관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주에 들어와 있는 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각 범죄마다 무슨 사기죄, 살인죄, 폭행죄, 무슨 부정부패죄, 무슨 죄, 대한민국에 수많은 죄가 있잖아요, 법률이. 근데 거기에 대한 따른 이제 양형 조건이 쫙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에 관련된 이 양형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를 냈을 때의 집행유예는 요러한 경우에서 하십시오 하라는 것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자기 멋대로 재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 판단 표준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글씨가 적을 것 같지만 일단 큰 그림만 보십시오.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교통사고 후 도주 이런 사건, 그러니까 교통사고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정적 요소가 13개가 있고요. 긍정적 요소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 13개 중에서 주요 참작 사유가 5개가 있고요. 일반 참작 사유가 8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이것을 확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텐데, 자, 그러면 먼저 좌측에 있는 이 부정적 요소, 긍정적 요소 13개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있다 이제 보시고, 주요 참작 사유가 5개, 일반 참작 사유가 8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5개는 아주 집행유예를 내릴 때에 중요하게 참작해야 되는 5개고, 일반 참작 사유는 8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부정적 요소, 주요 참작 사유 5개는 무엇이냐? 사망,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두 번째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포함, 일반적 참작 사유 8개 쭉쭉쭉쭉 있는데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한번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 부정적 요소가 주요 참작 사유 5개, 일반 참작 사유 8개. 그렇다면 긍정적 참작 사유를 보겠습니다. 주요 5개 긍정적인 면에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김호중 가수가 피해자도
상당한 피해가 그런 과실이 있습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긍정적 요소가 이거는 김호중 가수에게 없는 거예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렇죠, 경미했죠. 사고를 냈는데 경미했습니다.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이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거 됐죠. 예, 피해자가 처벌을 불허한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피해 복구를 완전히 해줬어요. 보상을 충분히 했어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 참작 사유에서 벌써 몇 개가 김호중 가수는 해당이 되는 거죠. 적어도 3개 이상입니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했다. 하나, 처벌을 불어내고 실적 피해를 회복했다. 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3개가 되잖아요. 그죠? 주요 참작 사유에서 이미 3개가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참작 사유는 뭐 사회적 유대관계, 자수, 진지한 반성,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정가가 없음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별도로 하고, 이것도 있으면 더 좋은데 이거는 따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행유예 기준에서 부정적 요소가 주요 참작 사유가 5개가 있고, 긍정적 요소 중에서 주요 참작 사유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2개 이상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김호중 가수는 이미 3개는 확실하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확실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교통범죄 양형 기준 중에서 집행유예 기준 중에 평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네, 벌써 1항만 읽어보아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럼 2항을 읽겠습니다. 주요 부정사유, 여기서 부정사유예요.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이겁니다. 네, 판사님한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요러요러한 2항일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왔지요? 앞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주요 긍정 사유가 몇 개 이상이었어요? 3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부정 요소가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주요 참작 사유 중에서 부정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사망,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가 됐습니까? 해당이 안 되죠.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사람을 이게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유기했습니까? 어디다 감췄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 운전을 했습니까? 요것은 약간 세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요것도 동정정과, 그러나 교통사고로 의한 무슨 뭐 뺑소니나 이런 동정정과가 있습니까?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포함,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네, 부정적 요소, 긍정적 요소 중에서 주요 사항에서 이미 김호중 가수는 3개 이상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에서 집행유예 기준에서 교통사고가 요래요래 당했을 때는 이것을 참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캔사스 하모는 계속 양형 기준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집행유예가 어쩌고 그러는데 뭔 소리냐 너는 이렇게 그렇게 댓글로 이렇게 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요거 영상을 올려놓은 이 도표를 한번 보시고 제가 먼저 얘기했던 형법을 좀 보시고 그런 조건을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법방해, 국민적 공분, 괘씸죄 이러한 어그러진 잣대가 아니라면은 집행유예는 모두 된다고 법률 전문가들도 얘기하기 이전에 캔사스 하모는 이미 이 대법원에 들어가서 모든 구글링 이런 거를 다 인터넷을 뒤져서 보고 하면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캔사스 하모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고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좀 이렇게 심도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크리스마스고 또 여러 가지 저에게는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크리스마스 밤인지 이렇게 지나갔겠죠. 이제 하루가 지나갔으니까 여기보다 한국이 14시간인가 13시간 빨리나 13시간이 빠르는군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시간차가 있죠. 네. 어쨌든 저는 크리스마스에 지금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 좀 좋은 시간 보내다가 우리 애들은 지금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로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 출항을 했다. 여기에 출항하는 그 판사님들은 3사람인데 제가 요거를 빼먹었네. 우리 이 김호중 가수의 사건 번호에는 가나다 중에서 나자가 붙어 있어요. 가나. 그러면 나자가 붙었다는 뜻은 뭐냐면은 판사님이 3분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앉으신 분이 이제 재판장이라고 부르겠죠. 3분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분이겠죠. 가운데 앉으신 분, 그 다음에 우측에 앉은 분, 좌측에 앉으신 분 이렇게 3분이 있는데 요 나자가 붙었다는 건 주심이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재판장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심이 아니에요. 축구를 할 때 주심이 있는 것 같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금 김호중 가수의 이 항소심의 모든 이 법률적인 서류나 판결문을 작성하고 이런 것은 이 주심이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기 나자가 붙었어요. 이건 말해도 되겠지. 또 혹시 왜 그런 것까지 말해 그러려나? 나자가 붙어 있는 사람은 우측에 앉아 있는 사람이 주심이에요. 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측, 그러니까 가운데 앉은 사람이 재판장님이고 좌측, 우측이 있다면 우측에 앉은 사람이 주심 재판장이시니까 그분이 좋은 현명하고 정말 멋진 분, 지혜로운 분이 오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재판장님 이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나머지 이제 곧 그런 것도 다 보도가 되겠죠. 네, 아무튼 캔사스 하모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조금 심도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분명한 것은 새해에는 색다른 모습으로 재판에서 기쁜 소식이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